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업무실적 정치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팀, 노인시설관리팀, 장애인복지팀, 생활보장팀 4개 팀 25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 소외됨 없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세부적으로 2023년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4쪽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임용비 지원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관내 목욕 및 임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연초 383개소에서 79개소가 증가하여 462개소로 93%가 가입하였으며 신청 인원은 9월 30일 기준 2만 1,065명이 신청하여 신청률은 88%에 이르며 사용 금액은 16억 4,6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보건 및 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화폐 사용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이용원 대상으로 지역화폐 가맹 협조를 요청하고 2024년 대상자 명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회관 조성입니다. 안성시 평생학습관이 새로 건립하는 평생학습관으로 2025년 이전하면 기존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 회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4억 예정으로 주요 시설료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탈시군 장애인간 벤치마킹을 시작으로 구조 안전 진단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5년 리모델링 후 2026년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기존 노인복지관 등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이음터와 연결된 바르베움터 민간문화체육시설에서 전문적인 여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강습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바르베움터 2개소, 크리아트 미술과 요가 앤 필라테스를 운영하여 주 1회 총 20회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작품을 공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체평가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여가문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장기유한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입니다. 장기유한기간 종사자의 처우 개선 향상과 고용안정 기여로 노인돌봄 질적 향상을 위해 1인당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가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399명을 포함하여 82개소 1,560명에 지원함으로써 시설 간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지급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 대상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인 일자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6개의 수행기관을 통하여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전년 대비 308개 증가한 노인 일자리 3,418개를 제공하였으며 1월 신규 공익형 사업단 1개소와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1개소를 추진하였고 8월에는 신규 시장화 사업단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수행기관 간담회를 추진하여 금년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에는 노인 세대 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입니다. 중장년의 인생 후반부 새로운 삶 정착에 필요한 역량 개발 교육 등을 지원하여 취창업 및 커리어 전환 등 인생 재도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대학교에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정규과정 6개 과정 143명과 상반기 특강 창업길잡이 등 7개 과정 462명을 운영하였으며 상반기 취창업, 교육 및 상담 연계 139명, 취창업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행복캠퍼스 기자단 1기 실전반, 치매 요토치 건강교육 지도사 2급 등 취창업 위주의 하반기 정규 과정을 운영 중이며 향후 사업평가 및 결과보를 통하여 맞춤형 취창업 컨설팅과 생애전환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공공순환 시스템 도입입니다.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공공순환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맞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 중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10명이 참여하였고 115개 카페가 참여하여 연간 36톤의 커피박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8월부터 스마트 수거 플랫폼 및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에는 참여 카페를 200개소로 확대하고 연간 72톤의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하여 공공순환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삼중면 내강리 산 3번지 등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63제곱미터, 총 사업비 175억 원으로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사업으로 치매 전담 종합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6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하여 현재 관련 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과 10월 두 차례 유사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인허가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5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누림 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21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2년간 월 10만 원 이내 정부 지원금 1대1 매칭을 통해 만기 시 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 83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도 마정리 200-91번지 등 대림동산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916제곱미터, 총 사업비 93억 원으로 당초 시비 100%에서 특조금 20억, 특교세 8억을 확보하여 시비 부담분을 줄였습니다. 주요 시설료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단기 거주시설,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시공자 및 감자를 선정하였으며 8월에 착공하고 향후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인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 습득을 지원하여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에서 10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023년 자활사 신규 참여자 33명, 탈수급 17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자립 기반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내일저축계좌입니다. 일하는 차상계층 및 저소득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23년 6월 읍면동 방문 및 온라인 신청으로 352건을 접수받았으며 2023년 8월 신규 대상자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118건을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가입자에게 사업 내용 안내 및 3년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수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위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페이지 5쪽 장애인 회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장애인 회관 건립이 22년부터 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니까 총 사업비가 64억. 근데 시비가 100%잖아요. 지금. 예. 예, 64억 시비 100%를 들여서 그 구 여성회관 자리에 예. 이제 이거 진행을 하겠다라고 조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금 경기도 지난번에 좀 전에 보면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 건립 시설 예. 특별교부금 바로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지난번에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특별교부금 될 때 8억이 확보가 돼서 지금 시비가 아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 요번에 23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이 공문이 10월 23일자로 저 시군에 시달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아니 아직은 그 확인 못했습니다. 그게 예. 어제 일자로 예. 이제 다 됐답니다. 예. 제가 저기 전달이 좀 됐는데요. 이게 신청 기간이 11월 3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 뭐 이전에 넣는 건 상관이 없겠죠. 예. 아마 전략기획 담당관에서 다 취합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올려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도 지금 우리 장애인회관 지금 현재 64억 드는 거 12% 하는 거에 부분에 그 요건이 이제 진행하려고 한 것들은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신청해서 이 특별교부금이 예. 우리가 좀 배정받아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장애인 복지시설도 이제 특별세 8억해서 이제 부장님 그때 말씀해 주셔서 신청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장애인과 조성하면서도 이제 당초 11호만 100% 돼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로 내가 한번 신청- 확인해보고 이번에 신청 가능한 건지 네, 요거 하고 신청하시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서 어쨌든 사업 시작 전에 꼭 그런 국비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네, 다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 해당 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은 특별교부금 신청에 예.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확보를 하셔서 예. 저희가 시비를 좀 지금 감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578억 정도 지금 이제 특별교부금 줄어든다 해서 시도 지금 긴축 재정을 좀 하자 이러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이 부분 좀 확보하셔가지고 신청서 넣어주시면 예. 어찌됐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 챙겨봐 주십사. 예. 또 이제 요청을 또 도움을 좀 청해야겠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요거 좀 시간대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운 개선비 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주간보호, 방문, 목욕, 그다음에 이런 거 긴급 복지용구 이렇게 해갖고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 100%입니다. 그렇죠? 예, 12, 100%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요 앞에 부서인 복지정책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애인 그 노인 요양을 해주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그 지역 화폐로 5만 원씩 예. 일하시는데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 자, 그런데 혹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활동 지원사한테는 이거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에는 없고요. 저희도 아까 그 복지정책과 때 이제 말씀하신 거 저희도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 나갈 수 있는 방안에서 저희도 이렇게 고민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요양보호사님들은 노인분들은 예. 거의 이제 그 움직이시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노인성 질환이 있다고 하여서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가 노인성 질환이 오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니까 요양보호를 받기 시작을 하셨죠. 네. 그런데 보면 장애인분들은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으로 정해졌을 때 조금 되는 거 알고 계시지 네, 네.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소액. 네. 네,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 요 정도 이제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주시는데, 자 보시면은 최중증이어야 받고,
그래도 또 중증 장애인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장애가 아주 심한 분,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짧은 예.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짧은 장애인분들은 예. 그 두 부류는 기피 대상입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좀 안 들어가려고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인 쪽에서 어떠한 혜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노인 쪽으로 다시 요양보호를 배워서 바꿉니다. 전환하시는 거죠. 직업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 보면은 안성에 혹시 활동지원사 대상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활동지원사가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장애인 예. 이용자. 활동지원 받을 수 있는 네. 장애인요? 우리 안성에 12,000명의 장애인 약 예, 예. 12,000명의 장애인 중에서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신지 파악하셨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도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500명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500명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활동지원사가 지금 약 대략 200에서 이제 5기관에서 200에서 한 250명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예, 예. 그분들 그 활동지원사 수에 비례해서 하면은 대략 어쨌든 1000명 안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한 파악이 사람 말고. 예, 그거는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현재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만 저희가 그러면 파악하고 활동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300명에서 500명이 자 신청한 활동 지원사 지금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하신 분이 한 500명 정도 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그렇지만 받고 있는 분은 그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현저히 적은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린 활동 지원사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당연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처우 개선돼야죠. 긴병의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과거에는 이런 어떤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 지원되는 그 서비스가 없었던 관계로 다 거의 대부분 가족이 돌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병의 효자 없다, 긴병의 효자 없다 하는데, 자, 그 노인성 질환을 알고 있는 요양 보호사님들이 들어가는 노인성 질환을 알고 있는 노인분들과 그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쪽이 지금 12-100%인데 한쪽은 주고 있고 한쪽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한테 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쪽은 서비스가 있는데 노인은 보통 3시간 합니다. 네. 3시간 하니까 아마 60시간이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노인은 최대 3시간 받으실 수 있으니까 20일로 따져서 2, 3은 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풀로 일하시는 분들을 준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노인 쪽만 되다 보니까 현저히 한쪽은 안 됩니다. 수급이 인력 수급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대상자는 안성에 지금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에서 3급까지입니다.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해당 팀장님도 그걸 모르고 계시고 왜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신청을 안 하고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할수록 좋은 건데 이렇게 수급이 어렵고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겁니다.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같이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좀 더 고민하시고 좀 더 노력하셔서 어차피 주실 거면 노인 요양보호하고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다 주시든가 안 줄 거면 다 안 줘야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고 있는데 12-100%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쪽은 주고 어느 쪽은 안 준다는 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것이 바로 차별이지 뭐가 차별이겠습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어떠한 그 일하는 보람도 더 느끼게 해주시고 조금 더 그 어떤 처우가 변하고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를 주고 이렇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신 거라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들에게도 똑같은 희망을 주시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해 주시는 그 부분이 준비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그 어떤 형평성의 차이가 나는 부분, 그분들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 그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민만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이제 나와야죠. 제도 권한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국비, 도비, 12 매칭해서 139억 6,100만 원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국비가 가장 많이 도비 12 이렇게 이제 좀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고 좀 더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 취업 알선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경로당 회계 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계 업무 지원. 네. 자, 그러면 경로당의 회계가 잘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경로당 한 달에 얼마 혹시 월 얼마 지원하십니까? 경로당 지원. 예, 월 운영비는 그 21만 5천 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계절에 따라서 냉방비, 난방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평균 잡으면은 한 40만 원 되나요? 냉난방비까지. 예, 평균으로 잡으면은 예,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평균 40만 원 지원하는데 40만 원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있는 회계 업무 지원은 월 59만 4천 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별도입니다. 40만 원의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59만 4천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회계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 회계 업무가 얼마나 있다는 겁니까? 이분들이 청소하고 거기서 밥 해주고 이러면은 됩니까 혹시? 회계 업무 지원인데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경로당의 살림을 다 도맡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경로당 회계 코드해 갖고 작년에 이제 그 사회 서비스상 사업 처음으로 이제 개발해 갖고 저희가 이제 그 일자리 사업 이제 우수 평가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하신 일은 그 각 읍면동별로다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읍면동에 보통 한 2분 이제 많은 데는 3분 정도 배치가 돼 있는 건데요. 그분들이 그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그 경로당 담당자 보조하면서 그 회계 지급한 것들을 이렇게 정산해주고 영수증 처리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 노인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못 하시는 것들을 그분들이 대신 도와서 해갖고 1인당 그냥 경로당 한 개 읍면동당에서 많게는 뭐 60개 적은 데는 뭐 30개 정도 있는데 그 업무를 다 처리하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자,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경로당 회계에 문제가 없겠네요. 예, 예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아니요, 좋아진 게 아니죠. 없어야죠. 그 회계 원칙대로 비용을 지출하고 쓰셨어야죠. 예.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희가 이분들 배치한 이유도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겸 또 경로당 회계 어르신들이 잘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분들 배치한 부분인 건데요. 회계가 그러니까, 예. 어렵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게 예.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해서 물론 이제 그
약간 그 젊으셨을 때 그 지금 이제 65세 이상 일자리인데요. 그 되셨을 때 지금 60세부터 만 60세부터 이제 65세 이상까지 이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일자리로 네. 이분들이 잘 처리해 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면 그 일자리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공익형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기업 민간 기업체에 이제 들어 넣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농촌 일손이 딸린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농촌 일손. 네. 근데 이 노인 일자리 때문에 농촌 일손이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가서 공익형 일자리에 집게 들고 나가서 쓰레기 지우시고 시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도 있고 이런다고 농촌에는 버섯 딸 때 버섯 딸 일손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때 조금 더 고민하셔서 농촌 그 일손 돕기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 주신다면 농촌에서 버섯 딸 때 상추 제때 못 따면 가지나 호박은 가지는 하루만 늦으면은 상품 가치가 없어진답니다. 가지 따는데 오늘 따야지 상품 가치가 있는데 오늘 일손이 없어서 못 땄습니다. 다음 날 따게 되면은 가지는 이렇게 우쭉우쭉 자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자라는지 몰랐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가지 수확, 오이 수확 뭐 이런 거 하실 때 그날을 놓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하셔서 그 농촌 일손 도움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반영을 해주셔서 긴급적으로 지원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그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쨌든 자활사업 참여를 해서 17명씩이나 탈수급자가 되셨다는 거죠. 네. 그 여기 보면 참여 인원이 쭉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게 약간 아까 그 노인 일자리랑 비교를 하면 시장형 사업들인 거죠. 예, 이것도 그 시장형 사업단하고요, 그 사회 서비스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예,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 예산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 시장형 사업을 하면 거기서도 수익이 나올 거잖아요. 예, 예. 그 수익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분들 인건비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나온 그 수익은 그 중앙 그 자활 기금으로다가 30% 적립이 되고요. 나머지 70%는 그 이제 시군에서 이제 자활 활성화 기금으로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업을 위한 재투자 장비 구입이라든가 뭐 그런 거로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일부 지급할 수 있고 그래서 3대 7로 비율로 해서 그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하는 거네요. 예, 자활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기금. 예, 그러니까 중앙에 30% 내고 나머지 70%는 시군 그 자발 기금이라든가 그런 다시 활성화 사업 기금으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8억 3,300만 원은 전액 인건비라고. 예, 이거는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79명으로 나누면 인당만 한 2,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제공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나누기 하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단순 산술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 임금 안 되고요. 이분들은 그 정부에서 실시한 말 그대로 이제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임금 수준은 좀 열악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분들의 근로 능력도 떨어지고 단지 이렇게 일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월 일했을 때 지원되는 거는 한 대략 한 150만 원 정도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인센티브 이런 것 좀 받으면은 한 170, 8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보통 이제 수급자들이 노동을 해서 수급을 탈수급을 하느냐, 노동을 안 하고 수급자로 남아서 그런 그 사회복지 예산을 받느냐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실제로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노동을 해서 그 정도 그 임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건부 수급자에서 여기 잘 참여를 해야만이 그 수급자 그 생계급여가 지급된다라고 해서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생계비 나오는데 뭐 굳이 나가서 몸도 아픈데 나가서 일해봤자 내가 받는 생계비보다 조금 더 받는 건데 왜 나가느냐라고 해서 그런 근로유인 좀 미약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참여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생계비 예를 들어 1인 가구 했을 때 월 60만 원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나가서 했을 때 150, 60 받으면서 그거 갖고 자기가 더 생활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그 근로 의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 많이 이제 발굴하고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네요. 이제 네. 여기에 참여해야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예, 예.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이 자활사회에 참여하는 조건을 그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어쨌든 뭐 탈수급자가 17명이라도 나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환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